택시비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택시비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약속 잊어버린 건 죄송해요.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 약속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약속 잡았으면 하루 전에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네가 자꾸 전화를 안 받은 거 아니야? 어젯밤에도 오늘 오전에도 전화했어. 문자라도 보내시던가요. 엄마가 언제 문자 한 적 있니? 항상 전화만 하는 거 알면서 그래. 아무튼 지금은 안 돼요. 애엄마도 이제 약속 있다고 나가봐야 한대요. 그래도 아직 집인데 그렇게 꼭 나를 피하듯이 나가야겠어? 약속 있다는데 늦으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는 네 마누라 약속은 그렇게 배려해주면서 이 엄마랑 한 약속은 왜 무시해? 왜 또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것도 하나 이해 못 해주세요. 엄마까지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래, 내가 이제껏 생각을 잘못했다. 이제 반찬이고 뭐고 나한테 부탁할 생각하지 마라.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유치? 그러면 이 엄마는 너네 부탁은 부탁대로 다 들어주고 이런 취급받는 거는 눈 감아야 되는 거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9세 고금영 할머니. 고씨 할머니는 아들의 집 바로 앞에 반찬과 손주 선물을 들고 더운 땡볕에 서 있었습니다. 양산이라도 펴고 싶었지만 금방 들어갈 것이라 생각해 그늘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에 그늘이 옆으로 이동할 만큼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외출을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니네 집에서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냐고 고씨는 아주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오늘은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고씨 할머니의 아들 36세 고상철. 고씨의 아들은 헬스 트레이너를 하다가 최근에 영업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최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았는지 항상 바빠 보였고 가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런 아들에게 방해가 될까 고씨는 전화가 다시 오지 않더라도 전화를 달라거나 다시 전화를 거는 것도 많이 참았습니다. 아들은 3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헬스 트레이너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밖에 몰랐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주변 지인 형들의 추천으로 바로 영업직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성격이 싹싹하고 외향적이라 일이 적성에 잘 맞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대하는 일이 어디 쉬울까요? 영업일이다 보니 아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가끔 고씨에게도 전화에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고씨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고씨의 아들은 전셋집을 살고 있습니다. 처가도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고 그건 고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세자금의 반은 처가 쪽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반은 고씨가 보태줬습니다.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고씨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은 따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씨의 아들은 얼마 전 혼자 있는 고씨가 걱정되어 집 근처로 이사 오기를 추천했습니다. 엄마, 먼데 사시면 제가 자주 갈 수도 없고 이제 저도 많이 바빠져서 자주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사는 집 팔고 평수는 좀 작더라도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 어때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네. 근데 엄마는 지금 사는 데가 좋아. 여기 친한 사람들도 있고 공원도 있고. 나중에 한번 생각은 해보마. 네.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이사 오세요. 저희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아, 저번에 보내준 반찬들은 잘 먹었어? 엄마 반찬은 언제 먹어도 맛있죠. 지연이도 정말 잘 먹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다음 주에 또 해다 줄게. 이번엔 오랜만에 너네도 볼 겸 반찬 직접 가져다 줄까? 아니에요. 아마 제가 또 바쁠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때 한번 오세요. 그땐 저희가 요리도 해서 대접할게요. 아이고, 알았다. 말만이라도 고맙네. 고씨는 고생하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세요? 고씨가 사는 아파트 관리인이 고씨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네, 지인들 만나려고요. 오늘은 기분도 좋고 날씨도 참 좋네요. 이곳에서 오래 일한 관리인에게도 고씨는 가끔 반찬을 가져다 줄 정도로 친했습니다. 저번에 주신 감자볶음이랑 멸치볶음 정말 잘 먹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세요? 매번 주시는 거 받아먹기만 해서 죄송하네요. 그러면서 관리인은 비타민 음료 하나를 고씨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손이 좀 커요. 저희 아들 거 만들면서 같이 싸드리는 거라 부담은 갖지 마세요. 아드님이 참 복받았네요. 이제껏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 어머니의 밥을 먹으며 자랐을 거잖아요. 고씨는 관리인의 칭찬에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씨는 곧장 지인 동생이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거의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 손주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언니, 아들 집 근처로 이사 안 간 건 진짜 잘했네. 요즘 애들 때문에 부딪히기만 하면 부모들만 상처받잖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 아들 며느리 둘 다 맞벌이 하니까 밥은 잘 챙겨 먹나 청소는 잘하고 사나 궁금하고 뭐든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 많아. 내가 공부를 좀 잘 시켜줬으면 지금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았을까 싶기도 하고. 언니만큼 했으면 충분히 잘한 거지. 근데 요즘 부모들은 결혼한 자식들 집에 잘 안 가나.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집에 초대를 안 해. 요즘은 다 그런 거 같아. 특히 시어머니는 더더욱 못 가지. 나는 아들 결혼하고 지금 7년 됐는데도 한 번도 안 갔어. 내가 가겠다고 안 하니까 오라는 소리 아예 안 해. 그러면서 내 집은 어찌나 연락도 없이 잘 찾아오는지. 그렇게 밥도 고생고생해서 차려주면 고생했다 인사도 안 해준다니까? 이젠 오지 말라 해도 맘대로 쳐들어오고. 부모는 아주 의리야, 을. 자식들이 집에 자주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자기들은 아무 때나 오면서 자기들 집에 한 번이라도 가려면 무슨 바이러스 취급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게 괘씸한 거지. 고씨는 그런 지인 동생의 말이 내심 자기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씨는 자식이 집에 찾아올 때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고생해서 밥을 차려주고 고맙다는 말도 못 들어도 그냥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바빠져 거의 오지도 않으니 그게 더 싫었습니다. 요샌 반찬도 다 택배로 보내나 보지? 자식 얼굴 보려는 핑계로 반찬 가져다 주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택배로 보내라네. 그걸 언니는 또 택배로 보내줘? 나 같으면 치사해서 그냥 안 보내고 말겠다. 지인 동생의 말대로 고씨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식이 맛있게 반찬을 먹는다는 것 자체로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씨는 둘째 주 월요일과 넷째 주 월요일만 되면 반찬을 보내주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반찬을 잘 받았다고 문자만 하나 남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을 보낸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반찬 잘 먹을게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반찬만 보내기 뭐해서 이번에 새로운 반찬을 보냈는데 그게 입에 안 맞았나 싶어 고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반찬이 입에 안 맞았니? 그게 아니라 아들은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올해부터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데 다 먹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그래?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다 줄까? 괜찮아요. 장모님이 해주시는 것도 많아요. 손이 어찌나 크시던지.
너 엄마가 해준 반찬 좋아하잖아. 사돈 내가 해준 게 더 입에 맞아? 사실 엄마가 해준 것보단 맛이 없어요. 장모님은 반찬을 아주 싱겁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사돈은 원래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고 하지 않았니? 네, 맞아요. 근데 올해부터 취미로 요리를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요리를 하는데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 저희라도 먹어드려야죠. 고 씨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뭐래? 지연이도 엄마가 음식 그만 가져다 줬으면 좋겠대? 지연이도 엄마가 해준 반찬 잘 먹긴 하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면서 그냥 장모님이 해주는 것만 받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짠 거 싫어하면 이제는 음식을 좀 싱겁게 만들어 보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고 씨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 따로 해줄 건 없니? 네,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가뜩이나 자식 얼굴도 못 보고 그나마 반찬해주는 것이 낙이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 되니 고 씨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들은 다시 고 씨에게 반찬을 해달라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물었더니 장모님이 음식을 만드는 것에 질려 더 이상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요새 물가도 너무 오르고 해먹기에는 시간도 없고 엄마 반찬이 그립기도 해서요. 전처럼 다시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해줘야지. 고마워요. 요새 엄마 반찬을 안 먹어서 그런지 힘이 안 났어요. 입에 발린 말일지라도 고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 씨와 사돈 중에 사돈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에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도 전셋집의 위치를 정할 때도 항상 아들은 사돈과만 상의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원래 남의 의견을 잘 따라주는 고 씨였지만 조금씩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내심 사돈이 전세금을 조금 더 많이 보태줘서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항상 아들은 고 씨에게 자기 와이프랑 장모와 상의하고 마지막에 고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순 없으니 고 씨는 매번 그런 통보에 알겠다고 응했습니다. 그렇게 고 씨는 다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아들에게 택배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참고해 이제는 간을 좀 약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생활 4년 만에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낳았습니다. 고 씨는 자기가 하루 이틀 정도는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며느리가 일을 쉬면서 손주를 돌봤고 가끔 주말에 고 씨에게 손주를 맡겼습니다. 손주는 참으로 예뻤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 고 씨는 손주가 보고 싶어 매주 주말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기에게 손주를 맡기고 놀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런 고 씨에게 고맙다고 하며 손주를 맡겼습니다. 고 씨는 손주도 잘 보고 요즘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최대한 안 해가며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더 이상 손주를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현이 데리고 오고 있어? 고 씨는 이날도 손주를 위한 간식들을 만들며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 이제 창현이 안 돌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너네 오늘 놀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둘이만 어디 갔다 온다며? 그게 이번에는 창현이랑 장모님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현이는 장모님이 맡아서 키워주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 사돈은 애 보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애가 너무 어릴 때는 무서워서 키우기 꺼려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장모님이 돌봐주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그래도 원래 돌봐주던 할미가 돌봐주는 게 낫지 않아? 갑자기 사돈네로 가면 적응도 안 될 거고. 장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지연이는 아무 말도 안 해? 지연이는 워낙 장모님이 하고 싶은 건 다 동의해주는 편이라서요. 이번에 여행 가는 것도 장모님이랑 창현이가 좀 친해지라고 같이 가는 것도 있고요. 고씨는 이번만큼은 아주 서운했습니다. 고씨가 이제껏 손주 봐줬을 때는 여행은커녕 용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 아들 좀 그러네. 내 아들이었으면 아주 난리를 쳤을 텐데. 언니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어? 고씨는 기분이 꿀꿀해 지인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또 아들이 통보를 했고 고씨는 여기서 더 이상 말을 꺼내봤자 싸우는 거밖에 더 되지 않을 것 같아 말을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주 그 집사람 다 됐네. 지인 동생의 말처럼 고씨의 아들은 이미 그 집 아들 같았습니다. 고씨는 그렇게 한동안 손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에 초대는 절대 해주지 않고 주말에는 이제 사돈이 맡아준다고 하니 손주를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영상 통화라도 자주 시켜줬지만 그마저도 귀찮아졌는지 영상 통화를 걸어도 아들은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씨는 그냥 내려놨습니다. 집착해봤자 자기에게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고씨에게 다음 주에 집에 와서 손주를 돌봐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날 일찍 나가봐야 돼서 고씨의 집까지 들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씨는 그간 외면했지만 막상 또 손주를 봐달라고 하니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거니? 뭐 어때요? 장모님도 자주 들어오세요. 고씨는 이 말에 또 한 번 서운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사돈은 그 집에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은 너네 집에 자주 가나 보네? 네, 아무래도 지연이랑 친구같이 친하다 보니 자주 오세요. 그건 그렇고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와줄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고씨의 아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고씨가 서운한 말을 할 것을 미리 눈치채고 화제를 돌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날도 고씨는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씨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며 간만에 손주를 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당일 고씨는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간식들을 챙겨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집에는 거의 처음 가는 거라 일찍 일어난다고 일찍 일어났는데도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미리 버스를 알아봤는데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나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헐레벌떡 집 앞을 나서는 고씨에게 관리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쁘게 어디 가세요? 간만에 아들 집에 가요. 제가 늦어서 먼저 가볼게요. 날도 더운데 천천히 가세요. 고씨는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향했지만 안타깝게도 고씨가 알아봤던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고씨는 벌써부터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고씨는 그냥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꽤 멀어서 돈이 많이 나갈 걸 각오해야 했습니다. 고씨는 그래도 시원하게 가고 싶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고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아들이 보내준 집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줬습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를 내비로 검색하더니 얼마 안 가 고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에어컨을 꺼버렸습니다. 왜 에어컨을 끄냐고 따지고 싶지만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해서 고씨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씨는 이런 걸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자마자 더운 바람이 들어오고 몸에 다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을 키면 기름이 많이 쓰일 테니 괜히 다시 켜달라고 말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고 씨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래도 10분 정도 일찍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고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를 알고는 있었지만 고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들에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 일이 없었습니다. 고 씨는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안가 누군가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지연 씨 핸드폰 번호 아닌가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고 씨는 전화를 끊고 전화를 잘 걸었나 확인했습니다. 분명 김지연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가 바뀐 건지 고 씨는 의아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려하자 고 씨는 생각을 멈추고 익숙하지 않게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는 중이라는 세 글자를 적는 것만 꼬박 5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잠깐 택시의 미터기를 보니 벌써 5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 씨는 100원, 1000원 액수가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택시기사가 길을 제대로 가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반 정도 지나자 에어컨을 다시 틀었는데 땀이 났다가 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맞으니 고 씨는 몸에서 열이 나려는 듯하고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드디어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터기에는 98,400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 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 중 5만 원권 2장을 꺼내 택시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잔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기사는 고 씨를 쳐다보며 마치 잔돈 받을 거냐는 눈치를 주는 듯 했습니다. 잔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이자 고 씨는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고 씨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만 양산을 놓고 내렸습니다. 고 씨는 일단 그늘을 찾아 거기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아들이 정확한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알려주지 않아 고 씨는 거기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잃으면 더 곤란했습니다. 고 씨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여전히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그 자리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땀이 옷을 다 적셨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그저 반찬이 상할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약속 시간 20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자 고 씨는 딱 10분만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고 씨는 이때까지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 씨는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엄마 죄송해요. 오늘 오시기로 한 걸 깜빡하고 저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왔는데 누구 좀 만나느라 핸드폰 확인을 못했어요. 아무 일 없으면 됐다. 지연이 번호 바꿨니 혹시? 전화했는데 웬 아줌마가 바뀔래? 최근에 번호 바꾸고 필요 없는 연락처는 다 지웠을 거예요. 며느리의 연락처 정리 대상에는 고 씨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전화할 일도 없었기에 고 씨는 서운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연이는 집에 있니? 제가 지연이한테 전화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 씨는 그렇게 몇 분을 더 밖에 서 있었습니다. 서서히 고 씨가 서 있는 쪽에 그늘이 이동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기다리던 중 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집에 있대니?
어쩌죠? 지연이 좀 전에 나가서 창현이 장모님 댁에 맡기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고 하네요. 지연이한테 오늘 나온다고 말 안 한 거야? 사도는 오늘 시간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말은 했는데 지연이도 깜빡한 모양이에요. 장모님은 일 있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나 봐요. 그럼 세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창현이도 이미 장모님 댁에 가 있고 지연이도 바로 약속 나가야 돼서 그냥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뭐? 그럼 반찬은 어쩌고? 그거 그냥 돌아가셨다가 택배로 보내주신 건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먼 곳에서 온 이 엄마를 어떻게 집에서 잠깐이라도 쉬고 가라는 말도 없이 이렇게 보내? 이건 아니지 않아? 난 괜히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택시 타고 왔어. 택시비 10만 원 나왔다. 고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속에 있던 얘기를 했습니다. 택시비 10만 원이 아깝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먼 길 고생해서 왔으니 알아달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나와 있고 지연이도 이제 바로 나가봐야 되는데. 니네 장모는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며?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집에서 잠깐 쉬다가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야? 택시 타고 오셨으면 편하게 오셨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택시비 드리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택시비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약속 잊어버린 건 죄송해요.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 약속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약속 잡았으면 하루 전에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네가 자꾸 전화를 안 받은 거 아니야? 어젯밤에도 오늘 오전에도 전화했어. 전날에 문자라도 보내시던가요. 엄마가 언제 문자 한 적 있니? 항상 전화만 하는 거 알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집에 오고 있다며? 그렇게 꼭 나를 피하듯이 금방 다시 나가야겠어? 지연이도 약속 있다는데 늦으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는 네 마누라 약속은 그렇게 배려해주면서 이 엄마랑 한 약속은 왜 무시해? 왜 또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것도 하나 이해 못 해주세요. 엄마까지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래, 내가 이제껏 생각을 잘못했다. 이제 반찬이고 손주고 나한테 뭐 부탁할 생각하지 마라.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유치? 그러면 이 엄마는 너네 부탁은 부탁대로 다 들어주고 이런 취급받는 거는 눈 감아야 되는 거야? 막말로 네가 이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 더운 날 약속도 미리 잡고 먼 곳에서 왔잖아. 약속도 니네가 어겨놓고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신 것도 아니잖아요. 30분 기다리신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1시간 넘게 기다린 것도 아니고. 정 더우면 근처 카페에서 쉬다가 가셔도 되고요. 끝까지 아들은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뭐 집을 뒤지기라도 할까봐 안 드리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의 말은 아꼈습니다. 고 씨는 일단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니 살 것 같았습니다. 고 씨는 즐겨 마시는 아이스라떼 하나를 시키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알게 되자 서운함이 한가득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바보같이 뭐하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고 씨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껏 그런 아들의 부탁을 기쁘게 들어줬습니다. 고 씨는 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이용해도 좋으니 그저 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고 씨의 노력을 잘 몰라주는 듯했습니다. 이전에 일이 바쁠 때는 그냥 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아들이 고 씨를 대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그제서야 아들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아들에게 고 씨는 우선순위가 거의 맨 뒤였습니다.
고 씨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자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고 씨는 그만 추워서 다시 일어나 집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나갈 때쯤 아들에게서 미안하다면서 택시비 10만 원을 보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니 버스를 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고 씨를 실망시켰습니다. 고 씨는 이 문자를 받고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아들이 우선인 삶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들어오는 것을 본 아파트 관리인은 고 씨에게 벌써 돌아오는 거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고 씨는 하소연을 하듯 관리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아드님이 참 못됐네요. 그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파트 관리인은 고 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고 씨는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심 의심도 했지만 이렇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이제는 아들보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고 씨는 집으로 들어가서 반찬들을 택배로 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먹었습니다. 항상 반찬을 쌀 때면 제일 맛있는 부분을 아들네 반찬으로 싸줬는데 아들에게 싸준 반찬을 고 씨가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후 반찬도 보내지 않고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도 고 씨가 거절하자 아들은 고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고 씨는 지인을 만나 외출 중이었습니다. 고 씨의 집에 도착한 아들은 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저 지금 집 앞인데 잠깐만 얘기해요. 나 지금 밖이야.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엄마 집 오는데 무슨 연락을 하고 와요? 장모님이 이제 손주 더 이상 못 돌봐줄 것 같다고 하셔서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놈의 장모님. 내가 니네 장모 땜빵이냐? 또 왜 그러세요? 저번 일 때문에 아직도 그러세요? 별거 아닌 듯 얘기하지 마라. 그날로 난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약속하고 간 나도 그날 널 못 봤는데 약속도 없이 네가 찾아왔다고 내가 친구 돌려보내고 너 만나러 가야 되니? 저는 그때 일 때문에 사람 만난 거고 엄마는 그냥 지인 만나는 거잖아요. 네가 그때 친구 만났어도 나한테 왔을까? 나 만나고 싶으면 30분 기다려라. 나도 그때 그 정도 기다렸으니까. 고작 30분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아들은 그런 고 씨에게 화가 났는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고 씨의 지인은 그런 고 씨의 달라진 행동에 놀랐습니다. 언니, 진짜 안 가봐도 돼? 전에는 아들 연락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지 않았어? 그땐 내가 미안했어. 참 바보 같았지? 그때마다 이해해주는 너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이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기다린다. 바로 집에 가버렸을걸? 일정을 다 마치고 고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혹시 젊은 남자 한 명 못 봤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안 그래도 아파트를 서성이는 젊은 남자가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10분도 안 돼서 아파트를 빠져나갔다고 고 씨에게 전했습니다. 아들은 10분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고 씨는 이후 끈질기게 반찬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손주를 봐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가끔 고 씨가 하고 싶을 때만 아들에게 연락해서 그때만 아들을 위해 반찬을 싸주고 손주를 봐줬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키지 않은 날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듯 했지만 그런 고 씨의 방식에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이제야 자기가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도 들지 않고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예전에 고 씨가 거절했던 것들을 금세 잊었는지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이제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고 씨는 오늘 지인 동생과 함께 아들이 보내주는 여행을 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고 씨는 처음에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아예 잃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모자지간에 주도권 타령을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자식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서운한 마음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고 아무리 자식들에게 해줘도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자식들에게 쉬운 부모가 되는 것보다 조금은 어려운 부모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